100세 시대 환절기와 노년의 면역을 지키는 건강 설계. 일부. 깨어난 순결. 환절기와 노년의 면역. 저는 창가에 앉아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환절기 밤, 기침 한 번으로 잠을 설친 후,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콧물과 가벼운 목 간지러움이 전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기침이 길어지고 숨이 약간 가빠지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흉부 X선을 찍었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폐렴 소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경고였고, 이후 저는 작은 증상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은 두 축으로 나뉜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한 축은 백신이나 이전에 감염되어 얻은 특정 면역, 즉 후천 면역입니다. 다른 축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즉각적 방어, 즉 선천 면역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축이 함께 일해서 병원체를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흉선이 위축되어 새로운 면역세포 생성이 줄어듭니다. 대식세포나 NK세포의 탐지 능력도 둔해지고 염증을 끄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코와 기관지의 썸모 운동이 약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점막에 더 오래 머물러 침투할 기회를 얻습니다. 타액 분비와 삼킴 반응이 감소하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들이 결합하면 작은 감기 증상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칠순의 할머니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약간의 피곤함만 느꼈습니다. 잠깐 쉬면 낫겠지라며 집안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며칠 뒤 숨이 가빠지고 식욕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는 폐렴이었습니다. 의사는 초기 증상을 빨리 잡지 못하면 폐로 내려간 감염이 심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당뇨도 있었고 회복에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잦은 요로 불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혼미와 저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요로 감염에서 시작된 균열증, 즉 폐혈증이었습니다. 초기 증상이 미약하거나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노년층의 특성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노년층에서는 발열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체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와 다른 점을 더 꼼꼼히 관찰해야 합니다. 지속되는 기침, 평소와 다른 숨가쁨, 식욕 감소, 극심한 피로감은 즉시 주의를 요합니다. 상처 부위에 급격한 발적이나 농성 분비물, 배뇨 이상과 함께 혼란이 발생하면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일상에서 반복하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다음 부에서 저는 그 실천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것입니다. 2부. 작은 방패들. 내일을 지키는 실전 루틴.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컵은 따뜻한 물과 소금 한 줌,
그리고 저의 다짐을 담은 의식 같은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목의 점막에 붙은 분비물을 부드럽게 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권하는 농도는 일반적으로 0.9%에서 2% 사이, 집에서는 250ml의 따뜻한 물에 소금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을 녹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가글은 10초에서 20초 정도 목 뒤쪽까지 닿도록 하고 반드시 뱉어야 합니다. 구강 점막에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십시오. 제가 이 습관을 꾸준히 하면서 느낀 것은 밤에 기침 횟수가 줄고 식사 후 불편감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가글을 꾸준히 한 뒤 항생제 처방을 덜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약을 남용하지 않게 한 셈입니다. 다음은 걷기입니다. 매일 20분에서 4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걷기는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돕고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림프는 배수관과 같아서 흐름이 막히면 노폐물과 병원체가 쌓이기 쉽습니다. 걷기는 또한 뇌의 활력을 돕고 우울감을 낮추어 전반적 회복력을 높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아침 햇살 아래 20분 걷기, 점심 후 10분 가벼운 산책, 저녁에 20분 빠른 걷기 중 한 가지를 꾸준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2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물병을 든 팔 운동, 저항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력은 낙상 방지와 대사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도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면역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 실천은 수면과 이완입니다. 저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가능한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취침 전 1시간은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어 몸이 자연스럽게 쉬도록 합니다. 간단한 호흡 연습, 예를 들어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은 심박을 안정시키고 쉽게 잠들도록 돕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이 호흡법으로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재료이므로 매 끼니에 단백질을 포함하십시오.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타민 C는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 D는 햇빛으로 보충하되 부족하면 보충제를 고려하십시오. 아연을 포함한 미네랄은 굴, 견과류, 콩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의 중요한 축입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돕고 전신 면역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는 환경 관리입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50%를 유지하십시오. 건조한 공기는 점막을 약하게 해 바이러스 침투를 쉽게 만듭니다. 정기적인 환기와 외출 후 손 씻기, 상황에 맞는 마스크 착용은 서로 보완하는 방패입니다. 여섯째는 예방접종입니다. 계절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은 특히 노년층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방접종은 생활습관과 병행하여
면역을 다층적으로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오늘 당장 시작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상 후와 외출 후 소금물 가글을 한다. 매일 20분 이상 빠르게 걷는다. 저녁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 수면을 지킨다. 이 3가지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즉시 실천 가능한 큰 변화입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이뇨제 복용자는 고농도 소금물 사용을 피하고 운동 중 흉통 극심한 어지러움 호흡 곤란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3부 쌓이는 힘 영양환경 습관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일상 제가 가장 믿는 것은 지속의 힘입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보호막이 됩니다. 먼저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꼭 포함하십시오. 계란 한 알, 두부 반 모, 혹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 닭, 고기, 콩류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하십시오. 과일은 비타민C 보충에 좋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햇빛이 부족한 날에는 비타민 D 보충을 검토하십시오.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과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장내 미생물은 면역세포와 긴밀히 소통하여 전신염증을 조절합니다. 영양보충제는 보조수단이며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생활습관의 연결장치입니다. 실내 습도와 환기는 점막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외출 후에 손 씻기와 가글은 집으로 병원체를 들여오지 않게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대면 상황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유연하게 판단하십시오. 이제 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겨울마다 잦은 기침으로 고생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 입원하고 난 뒤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글을 하고 매일 걷기를 하고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겨울, 그는 예전과 달리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3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기록하십시오. 매일 가글 횟수와 걷기 시간을 메모하면 작은 성취가 눈에 보입니다. 둘째, 함께 하십시오.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걷기 약속을 하면 지속하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전문가와 소통하십시오. 정기 검진과 예방접종, 약물 점검은 안전한 실천의 밑바탕입니다. 마지막으로 2주 실천 플랜을 요약해 드립니다. 1주차 매일 아침 15분 햇빛 산책, 외출 후 가글 습관화, 저녁 빠른 걷기 2030분, 취침 시간 규칙화. 2주차 주 2회 간단한 근력 운동 추가, 식단에 단백질과 발효식품 강화, 가글 횟수는 인후 불편 시 하루 23회로 조정.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얼마나 바꾸는지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고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가글을 마친 뒤 느끼는 안도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